다니엘 레비 회장이 총을 들고 선수 일단 납치하고 있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싸게 달라. 약간 이런 식.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적 시장 중간 점검과 토트넘 프리시즌 첫 경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간략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해축 팬들이라면은 대부분이 아는 심판 그렇죠. 누구죠? 네, 앤서니 테일러가 은퇴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심판이고 심판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심판의 이름을 들어봤다면 그 심판의 경기는 조심해야 된다고. 네. 이게 표현이 좀 과격해서 좀 돌려서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유명한 심판이고. 그렇지.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선수들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제 주인공은 나다 이런 느낌이 컸던 심판이었죠. 그래도 말년에는 일단 아스날 경기 한정에서는 나름 괜찮았었어가지고 이제 그를 능가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테일러 심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치. 그러고 또 하나 큰 소식이 하나 있죠. 네. 이제 이스타 TV의 추맨님이 이제 이스타 TV를 떠나신다고. 이스타 TV에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저도 딱 듣고서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있다고 하면 축구 유튜브에 해버지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영상 댓글에 보면은 아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것 같다 맞아. 이런 댓글도 달릴 정도로. 맞아. 일단 뭐 저도 엄청난 애청자고 그치. 네, 한 명의 구독자로서 처음에 그냥 딱 사실만 접했을 때는 좀 충격이었는데 그냥 영상을 보고 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추맨님과 그리고 이제 추맨님 나가시고 앞으로 채널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스타TV에 있는 다른 모든 식구들의 앞날에 항상 밝은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나중에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한 명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벌써 탈주각을 잡아? 그렇게 하고 이제 토트넘의 첫 프리시즌 이제 봤는데 역시 토날리와 마페우스 페르난데스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를 봤고 일단 마페 바로 데뷔골 박았잖아요. 네, 물론 프리시즌이니까 뭐 공식 데뷔골은 아니겠지만 와 근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마페 오피셜로 본인 최고의 골이라고 선수 생활 최고의 진짜 잘 골이라고. 넣었어. 데제르비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가 대충 보였고 왜냐면 풀 주전 멤버로 나온 게 아니고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 선수들과 이제 영입된 선수들로 경기를 치렀는데 전반전 후반전 완전 다른 선수들로 나왔고 근데 그 중에서 뭐 토날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빼고 물론 양민혁 선수도 나왔지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움직임은 되게 좋았잖아. 움직임 너무 좋았고 터치도 좋았는데 그 빈골대에 못 넣는 실수를 그치. 하시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을 뿐이지 잘했어요. 그 패스를 준 윌리엄스 바넷 선수 네. 이 선수가 유망주인데 이번에 경기에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좋더라. 이제 뭐 데제르비가 1군에 콜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당장 콜업을 한다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해. 그치, 야, 미드필더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장 쓰겠어. 이번에 유망주들 되게 많이 정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유망주를 약간 포기하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바넷을 보고 아니구나. 확실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단이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치. 이유는 있어. 그 사람들이 축구 전문가들이야. 그냥 그 구단 운영 전문가들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성인팀과 유스팀을 완전히 리빌딩하는 느낌이 커 이번 시즌에. 이제 프리시즌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쵸, 이거 확실히 보여줘야죠. 아직까지는 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토트넘이 그렇게 리빌딩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좋은 감독 될 것 같고 좋은 퀄리티 있는 선수들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에서 다들 주전 내보내갖고 한번 맞춰보면서 리그 시작하자마자 한번 제대로 올라갈 준비 한번 해봐야죠. 그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빅6 플러스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를 하려고요. 그럼 어디부터 할까요? 아스날부터 하겠습니다. 아스날부터요? 네. 저번 시즌 순위대로 가시죠. 저희 우승팀이니까. 아스날 먼저 하고 토트넘 이제 마지막에. 저번 시즌 얘기 좀 그만해요. 저 과거의 영광에 살아가지고. 그럼 아세요? 네네네. 일단 아스날은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도 당연히 새로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지만
없어요. 했던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 현재까지 1군 영입. 그래도 오늘 한 명이 오피셜을 더 떴습니다. 이제 인카피에랑 멜리에 오고 오늘 촐리스 오피셜이 떴죠. 네, 34인 파운드에 왔고, 저는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촐리스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추천 영상에다가 네, 같이 달아놓을 테니까 촐리스 집중 탐구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방출도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물론 뭐 내보낼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판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또 임대를 보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일단 판매가 된 선수는 트로사르, 네, 가장 주요 자원이죠. 베시타스로 이적을 했고, 이 트로사르의 대체자로 촐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비오르가 포르투로 이제 임대를 갔다가 완전 이적을 했고, 카를 헤인이 브레멘으로 이적했습니다. 지금 링크야 뭐 원래 여기에 아직도 모건 로저스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로저스는 첼시로 갔죠. 저희 이제 기마랑이스 가장 진하게 뜨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진한 게 그냥 기사가 많이 떠서 진한 거지, 구단 간의 공식 비드는 아직도 없었다고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조용하던 뉴캐슬 기자들한테 자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견줘봤을 때 정말 기마랑이스를 팔려고 이 기사들을 자꾸 언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스날이 뭔가 비드를 했는데 뉴캐슬 쪽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게 와서 그래서 기사들을 자꾸 내보내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마랑이스 관련 사과가 저는 한 일주일 안에 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이따가 맨시티 쪽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드리가 이제 레알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맨시티도 어쨌든 로드리 대체자를 찾아야 될 건데, 물론 엘리엇 앤더슨이 로드리 대체자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외적으로 한 명의 퀄리티 있는 자원 또 영입하려고 한다면 모건 로저스 버전 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마랑이스는 너무 좋은 선수인 거는 확실하고, 저기다가 그냥 뉴캐슬에서 원하는 돈을 던져주면은 바로 이적을 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젠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 그치. 나는 원래 그냥 구단이 일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젠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쳤어. 그렇지, 아직 어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모건 로저스가 좀 충격이 컸지, 나도. 그치, 근데 그냥 그거는 로저스 잘 살아라 로저스 잘 살아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팀보다 첼시가 더 급했던 거고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마랑이스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해. 나는.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라이스 빈자리 누가 메꿀 겁니까? 네. 라이스도 어쨌든 초반에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최소 5경기 정도는 못 나온다고 얘기가 있어요. 부상 여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체력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한 빈자리를 메꾸려면 비슷한 퀄리티의 선수가 와야 되는데, 기마랑이스 없으면 누가 와? 무조건 데리고 오십시오, 베르타 형님. 진짜로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그러고 뭐 링크 뜨는 거는 바르콜라, 뭐 알바레스, 뭐 알렉스 스콧 다 있는데, 스콧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원하는 프로필이긴 해요. 메잘라 자리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저희가 외대구르도 솔직히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콧은 되게 원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그 축구의 낭만으로서 스콧은 토트넘 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구단 측에서, 본머스 측에서 NFS를 선언을 했고, 뭐 그럼에도 스콧이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첼시가 계속 찔러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가 수비맨이 영입할 때처럼 그 얘기 했었잖아, 너도. 수비맨이 영입할 때처럼 스콧에게 구단이 정말 확신을 주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너 거기서 한 시즌만 더 뛰어라, 우리가 무조건 데려갈게. 그 확신만 주면은 스콧은 저기서 한 시즌 더 열심히 뛰고 토트넘을 합류하는 그런 그림이 솔직히 난 좋을 것 같아. 근데 아스날 오면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러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골 기가 막혔죠.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빠따 말고는 없는 선수라 생각해요. 지금 아스날에 와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저는 요케레스보다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레스는 더 이상 안 노렸으면 좋겠는데, 아르테타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고 베르타가 지금 계속 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데리고 오면 당연히 응원합니다. 네, 잘하기를 응원하고, 그냥 뭐 선수 자체로서는 좋아해요. 네, 근데 아스날이 지금 하는 축구에서 안 맞을 것 같다 뿐이지. 그리고 바르콜라 같은 경우에는 오면 너무 좋죠. 어쨌든 우리가 왼쪽에서 계속 쓰던 이제 스피드스타 유형의 선수이고, 또 너무 빠른 속도에다가 뭐 그냥 경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되게 좋으니까. 근데 저 선수도 저는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나는 로저스를 원했다고. 로저스 첼시가 잘 살아라. 하여튼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윙, 그리고 제 살리바 또한 척추 부상으로 인해서 예, 경기 초반에 뭐 말로는 최장 5개월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을 결정하는 만큼 센터백도 한 명은 사야 되는데, 스톤스.
네, 뭐 스톤스 FA 얘기가 떴다가 갑자기 뭐 첼시로 역제안을 했다, 뭐 첼시에서도 노린다, 막 이런 얘기 뜨니까 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에즈리 콘사 얘기가 뜨다가 우리는 30M을 불렀는데 아스톤빌라는 60M을 원한다. 와, 진짜 그냥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게, 에즈리 콘사 우리는 30M을 생각했다. 모건 로저스 때도 우리는 뭐 90M, 뭐 최대 100M이다. 그리고 기마랑이스 우리 뭐 65M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뜨잖아요. 이거에 대한 웃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스날에서 구단 내부에서 이 선수를 평가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금액들이 다 트랜스퍼 마켓에 나오는 선수 시장 가치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막 유망주들 사 모으는 클럽이나 이런 데다가 뭐 니네 FM 하냐 막 이런 얘기 있었어. 맞아. 우리는 웹서핑 합니까?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좀 촐리스 오피셜 뜬 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드필더, 센터백, 그리고 왼쪽 윙어 한 명 더 진짜 수준급 네, 꼭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선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가 지금 레알이랑 약간 재계약에 좀 난항이 있다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네. 물론 찌라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클러치 가진 선수. 근데 비니시우스 솔직히 현실 가능성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려범직했으만 하는 선수가 있어요. 에버튼의 은디아에. 은디아에. 네. 이 선수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빠른 선수가 필요해요. 빨라. 근데 이 선수는 드리블도 좋습니다. 스킬이 되게 좋고 마무리 능력도 있고 크로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지금 많은 팀에서 안 노리는 선수 좀 노려가지고 잘 데리고 오자고. 은디아이가 진짜 인기가 많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끝날 때쯤부터 에버튼이 막 뭐 안 판다 막 맞아, 이런 얘기도 맞아, 있었고 맞아. 막 여기서 막 노릴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적 시장 시작과 동시에 조용해졌어. 은디아이가. 근데 은디아이가 이적 시장 막바지 가면은 갑자기 또 인기 매물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 붙기 전에 좀 빨리 좀 잘 사왔으면 좋겠고, 촐리스가 다들 애매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애매한 자원이 맞아요. 이제 그런 애매한 자원 말고 정말 수준급의 전 시즌 우승팀에 걸맞는 자원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르타 형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적 시장. 알죠. 뭐 근데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게 이적 시장이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까지 알아봤고 저번 시즌 순위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 순서 어딘가요? 다음 순서는 맨체스터 시티. 아, 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아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 영입 자체는 지금은 엘리엇 앤더슨 밖에 없어. 뭔가도 했잖아요. 뭔가는 일단 유망주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 일단 우리가 뺏긴 거 같이 뺏겨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앤더슨을 영입을 했지만 한 명 영입을 했잖아. 근데 방출이 은근히 많아. 베르나르도 시바, 그 다음에 아칸지, 아케, 스톤스 이렇게 보내는데 뭐 아칸지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부터 이미 가 있는 상태였고, 그치. 그 다음에 아케도 어떻게 보면 후보. 그리고 존 스톤스는 이제 계약 만료로. 스톤스는 사실상 계속 누워 있었죠. 주전 자체는 되게 세. 근데 대신 이제 뎁스가 좀 얇아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되게 커가지고 맨체스터 시티가 원래 돈을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도 누구 노린다, 뭐 디오망대도 노린다. 디오망대는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도쿠에 세메뇨에 저희 시에르키까지 데리고 있는데 이제 디오망대까지 데리고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크루피도 뭐 노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원래 되게 진하게 떴던 리브라멘토. 그치. 근데 리브라멘토도 되게 진하게 뜨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 그치. 리브라멘토가 한 세 팀 정도가 엄청 진하게 노렸었어. 아스날도 노렸었고. 근데 갑자기 얘기가 싹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 뭐가 있나 봐. 뉴캐슬이 좀 불쌍해서 그런가? 설마.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약한 포지션이 오른쪽 풀백. 사실상 막 그렇게 약한가? 아니 마테우스 누네스가 물론 전문 풀백은 아니지만 포지션 변경하고 솔직히 어지간한 팀 전문 풀백보다 나아요. 근데 이제 마레스카가 과연 계속 풀백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뭐 리브라멘토로 노려지 않았을까. 이제 선수 자체가 그냥 오른쪽 풀백이 됐어. 마테우스 누네스는 포르투갈 국대 가서도 그쪽에서 뛰었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홀란드의 백업 공격수가 이제 지금 없는 상태잖아. 근데 뭐 홀란드가 저번 시즌에 잘 해주긴 했지만
부상 없이. 근데 부상 없이. 일단은 마르무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맨시티는 그만 영입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거 한 방 맞아.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 뭐 한두 명 딱 사오고 끝낼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저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세비뉴를 데리고 왔잖아. 그치. 마레스카 감독이 옮길 때 데리고 다니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듀스버리 홀이라고 첼시에도 데리고 갔다가 좀 망했죠? 근데 에버튼 가더니 좀 잘하더라고요. 듀스버리 홀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아무튼 맨시티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영입 같은 경우는 안드레이 산투스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틸레망스, 카일 달로우 네.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뭐 산투스나 틸레망스 경우는 이제 좀 말이 있죠. 맨유가 이번 이적 시장에 메인 타겟을 다 놓쳤어. 다 너네한테 뵙겠잖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뭐 맨유 팬들이 볼 때는 좀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자들을 영입을 한 상태인데 산투스나 티레망스가 그렇다고 막 나쁜 선수들은 아니잖아. 아 좋은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방출로는 이제 홀룬, 뭐 오나나, 뭐 카세미루, 산초, 말라시아가 있는데 뭐 홀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작년에 나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태였고 그리고 카세미루 같은 경우가 좀 신기하게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인터 마이애미랑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인터 마이애미를 MLS에서 템퍼링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 마이애미가 너무 세져서 그런가 봐. 그런 거 봐. 메시, 데폴에 카세미루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재계약 안 했다 막 이런 건가?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맨유에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맨유랑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일단은 알렉스 스콧은 그냥 인기 매물이야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팔려고는 안 하는데 살려는 팀들이 다 스콧 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단 잘하고 홈그로운이니까 그냥 이거는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스콧 정도로만 뜨고 있고. 아탈란타 에데르송이랑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련 메디컬 2차에서 뭐 메디컬 탈락했다 그치. 해버리고 선수는 아탈란타로 다시 돌아가서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끝났고 뭐 초반에 계속 추아메니를 엄청 노리는 것 같더니 그치. 네, 추아메니도 내용이 확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발베르데도 노린다는 얘기 있었고. 레알 선수들은 다 노린 건가? 아 그런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 근데 발베르데, 추아메니 그 사건 이후에 과연 둘이 공존할 수 있을까? 발베르데 무조건 튕기지 않을까요? 이제 맨유의 약한 포지션 어디라고 생각하죠? 뭐 일단 원래 쿠냐가 울버햄튼에서 스트라이커를 보다가 지금은 왼쪽으로 아예 넘어갔고 이제 세슈코를 되게 비싸게 사갖고 스트라이커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세슈코도 뭐 그 가격 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뭐 더 성장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일단 스트라이커를 세슈코를 키우면서 당장 들어와서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좀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말라시아를 데리고 와서 왼쪽 풀백으로 쓰려고 했으나 똥망했습니다 그냥. 네. 그 말라시아도 이제 보내버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 풀백을 한 명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요. 루크쇼는 이제 기동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치. 네. 그래서 왼쪽 풀백이랑 스트라이커 좀 영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자 다음은 어디를 알아볼까요? 순서대로니까 아스톤 빌라 먼저 가시죠. 아스톤 빌라요? 네. 토트넘 언제 나와요? 토트넘 끝에요. 자 그럼 아스톤 빌라 주요 영입은 이제 만잠비 그렇죠. 그 다음에 주안 고메스. 네. 또 만잠비 같은 경우는 하이제킹이죠. 그래서 만잠비가 어쨌든 하이제킹을 당하면서 기마랑이스가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근데 사실상 만잠비는 토날리의 대체자였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방출로는 로저스 모건 로저스 첼시로 이적을 했고 첼시로 갔어요. 왜 이름을 세 번이나 말하세요? 아, 짜증나게. 그 다음에 이제 틸레망스 그 다음에 말런 이렇게 이적을 했고 네. 뭐 말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임대를 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틸레망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스톤 빌라의 주축이었는데 보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로저스의 빈자리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왼쪽 윙에 이제 가르나초가 엄청 진하게 뜨고 있죠. 근데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은 오히려 빌라같이 이제 막 약간 속공처럼 하는 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에미리가 네. 좀 잘 쓸 것 같긴 해. 네, 속도도 꽤 있고 엄청 빠르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치. 가르나초가 엄청 빠르진 않지만 저런 한 번에 라인 부수고 들어가는 움직임 되게 좋은 선수고 물론 로저스가 했던 것만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첼시랑 빌라가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스트라이커가 솔직히 조금 약하잖아요. 그 부분에는 누가 듣고 있나요?
니콜라 잭슨. 니콜라 잭슨. 잭슨 같은 경우는 미넨에 임대를 갔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첼시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는 하는데 잭슨의 자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에멜이랑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포지션은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안 떠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리카디뉴가 PSG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왼쪽 풀백은 그리고 골키퍼도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지금 그냥 골키퍼 나가려는 팀에 다 뜨는 게 트래포드예요. 일단 맨시티에서 주전을 약속하고 데려갔지만 돈나룸마를 영입하면서 이제 밀렸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보여줬던 거나 시티에서 뭐 컵대회 같은 데 나와서 보여준 모습 보면 괜찮은 키퍼는 맞아요. 그래서 트래포드를 노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트래포드는 또 리즈랑 거의 합의가 돼가는 상황이라 이게 참 이적 시장이 솔직히 재밌긴 재밌네요. 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순위 어디였습니까? 리버풀이에요.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레미 자케 중앙 수비수죠. 자케 같은 경우가 저번 시즌에 큰 부상을 당했었는데 원칙적 합의라는 기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와, 저 정도 부상 당하고 경기도 못 뛸 정도면 안 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오피셜 뜨더라고. 또 이제 무니오스, 살라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무니오스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과연 저 어린 선수가 살라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방출 명단을 보면은 또 말했던 살라, 그다음에 코나테, 로버트슨. 코나테랑 로버트슨 같은 경우는 FA로 나가고, 그다음에 살라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만료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축이었잖아. 근데 지금 링크 뜬 선수들 보면은 수비는 없어요.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왼쪽 백에 캐리케트가 있고, 그리고 뭐 센터백이 이번에 자케를 영입을 했지만 일단은 반다이크도 이제 되게 좀 노쇠하고 그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백도 한 명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링크 뜨는 거 보면은 맨날 윙어만 겁나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르콜라, 디오망데, 뭐 아클리우슈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사실상 셋 중 한 명이 간다고 하면은 나는 바르콜라가 제일 유력하다고는 보는데 다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다 어지러운 상황이라. 그리고 여기서도 또 뜨는 스콧. 그냥 지금 PL의 상위권 팀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여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돈을 저번 시즌에 많이 썼잖아요. 그치, 엄청 썼지. 진짜 제일 많이 썼는데 성적이 솔직히 좀 아쉬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 선수들을 다시 근데 또 사왔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거잖아. 사실 이삭 그치. 바로 부상당해갖고 제대로 못 나오고 비르츠 처음에 뭐 별명 007이었거잖아. 그런 선수들을 잘 살리는 게 이제 최우선일 것 같고. 왜냐면 선수 명단만 보면 되게 좋아. 엄청 좋지. 근데 항상 리버풀이 되게 걱정이던 게, 그러니까 뭐 흐라벤베르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맥칼리스터가 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 하나 좀 사고 윙어 잘 보강해서 그리고 센터백 한 명 보강하고 그치. 이렇게 하면은 리버풀로서는 완벽하지 않을까. 감독도 그치. 좋은 감독이 갔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다음 시즌에 과연 선수들의 합이 얼마나 좋아질지. 그치. 어쨌든 감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첼시.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을 에메가, 팔레스트라, 그다음에 켄다, 그다음에 로저스. 첼시가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리고 이제 로저스 선수가 영국 선수 중에 최고 이적료를 달성을 했죠. 저 원래 이 바로 전까지는 116M에 이적한 엘리엇 앤더슨이었는데 그치. 우리한테 왔으면은 갱신 못했을 거예요. 왜 울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하고 팔레스트라도 하이제킹이죠. 그리고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제킹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아스톤빌라랑 아스날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제킹보다는 뭐 특히 외신들이나 뭐 다른 해축 팬들은 프리제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여튼 아쉽게 됐죠. 저희로서는 아쉽고 첼시로서는 되게 좋은 영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방출 같은 경우는 잘했어요. 잘 팔았죠. 쿠쿠렐라를 레알에 비싸게 팔고 안드레이 산투스도 이제 맨유에 비싸게 팔았죠. 그렇죠. 저는 저희 조지를 24M 파운드에 판 것도 진짜 잘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장사를 진짜 잘해. 이적 시장 때마다 보면은 잘 팔고 잘 사. 진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비싸게 사. 근데 또 비싸게 팔아. 맞아. 쓸 만큼 다 쓰고. 이제 첼시 팬들 사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아스날이라고. 그래서 카이 하베르츠랑 마두에게 되게 비싸게 사줘서 이제 무드릭이랑 가르나초도 우리한테 팔라 그러더라고. 이게 글이 자꾸 보여. 그래서 보면은 그 좀 나쁜 표현은 잘 쓰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끝났어요? 로저스 첼시 가서 잘 살아라. 그 이제
첼시 같은 경우가 센터백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왔죠. 네, 테리 이후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링크가 뜨는 선수가 라쿠르와 펠리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진하게 뜨고 있고, 그다음에 스톤스가 원래 뭐 아스날이 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첼시가 노린다고 하니까 또 역제의를 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내가 스톤스여도 아스날로 가는 것보다 타팀을 갈 것 같긴 해. 이게 맨시티에 워낙 오래 있었고 맨시티랑 아스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년째 계속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첼시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단기 계약으로 온다면 아스날이 더 높긴 하죠. 살리바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근데 선수 입장에서 단기간으로 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뜹니다. 알렉스 스콧. 또 스콧. 네, 스콧은 뭐 내년에 토트넘 올 거니까. 그게 낭만이긴 해요. 네. 근데 아스날로 오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출 가능성 가르나초와 이제 잭슨 다 아스톤 빌라죠. 그래서 약한 포지션을 보면은 이제 센터백, 주전 골키퍼 산체스가 산체스가 예능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2% 부족한 키퍼여가지고 약간 레이나가 엔소가 떠날 수도 있어. 맞아, 뭐 레알에서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글 보다가 본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엔소도 아스날로 팔잖아. 우리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레알이 로드리를 사게 되면은 엔소를 안 사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이게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어떤 선수가 레알에서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발베르데 나가고 뭐 추아메니가 또 갑자기 나간다 이러면 엔소 또 사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적 시장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은 어디죠? 토트넘은 아직 한 번 남았고요. 뉴캐슬 먼저. 뉴캐슬은 바주마나 투레, 션스테르, 에웬 자우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셋 다 되게 어린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방출을 보면 토날리, 고든, 트리피어, 그러니까 팀의 주축들 중에 한 명씩, 뭐 물론 트리피어야 뭐 리브라멘토가 있었으니까 주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테랑이자 고든 같은 경우는 완전 주축이었는데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뭐 기마랑이스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뭐 기마랑이스 이제 아스날로 올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피셜 하지 마요. 네? 어쨌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잠비는 아스톤빌라의 하이제킹을 당했고 어떠한 영입 기조로 이적 시장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뉴캐슬을 알아보려고 넣은 것도 일단 토날리 데려갔고 기마랑에서 데리고 갈 거니까 약간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이제 넣은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 팀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뉴캐슬이 뭐 엄청난 영입들을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엄청 썼잖아. 중동 쪽에서 구단을 이제 인수하고 그 이후에 돈을 되게 많이 풀어서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치. 팀 자체가 너무 괜찮은 팀이었어. 근데 갑자기 토널리 나가고 기마랑이스 이제 나갈 거고 이러니까 이제는 꼽 안 주시네요. 그만하려고 네. 계속 하세요. 하여튼 그래놓고 노리는 선수는 또 뺏기고 있고, 그치. 베리발은 자기들은 기마랑이스 겁나 비싸게 부르면서 베리발 싸게 살려고 그러고 트래포드 노리고 있었으나 또 트래포드는 리즈랑 이제 거의 협상 중이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도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팬들이. 그치. 일단 그래도 반바 선수, 반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어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제 반바가 지금 히어리고가 뜬 상태고, 근데 여기는 이제 히어리고 떠도 좀 안심하지 못할 거예요. 만잠비도 히어리고 떴었어. 그치. 근데 하이제킹 당했잖아. 지금 끝까지 잘 계약을 완료해야 될 거고, 뭐 닉포프 골키퍼가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밀록도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제이컵 머피는 뭐 저번 시즌부터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진짜 뉴캐슬은 그냥 완전히 리빌딩 한다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에 내가 볼 때 여기는 진짜 패닉바이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치. 돈이 있는데 비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리브라멘토도 원하는 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치. 물론 지금 좀 쏙 들어갔지만 분명히 오른쪽 풀백이 만약에 어떤 팀에서 나간다고 하면 리브라멘토는 분명히 노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일단 고든이 나갔으니까 왼쪽 물론 하비반스가 있습니다. 하비반스가 있지만 계속 막 부상도 있었고 뭐 나와서 좋은 모습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하비반스는 오른쪽 이용으로 써도 돼요. 그치. 그러니까 왼쪽 이용으로 좀 괜찮은 사람 사야 될 거고, 괜찮은 선수 사야 될 거고, 볼테마데가 약간 혹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초반에 보여줬던 폼이 후반에 안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볼테마데도 조금 로테이션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투톱으로 나와서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격수를 또 한 명 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뉴캐슬은 그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8개 힘들어.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8개 팀 중에 저번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그러나 현재 이적 시장에서는 지금 대장인 토트넘 핫스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토날리, 기가 막힌 영입이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바네케, 로버트슨, 세넷이 두브라부카. 야,
근데 이 중에서 3명이 FA야. 진짜로 영입을 잘한 시즌이었고, 그다음에 원래 토트넘이 영입을 되게 못하는 팀이었잖아. 원래 토트넘이 돈을 되게 안 쓰는 구단으로 유명하잖아. 근데 저번 시즌부터 돈을 조금 쓰기 시작했고, 이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있을 때는 협상 테이블에서 총을 들고 총을 들고 뭐 내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은 선수 일단 납치하고 있으면 뭐지,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싸게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타 팀들이 협상하기 싫다, 맞아.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아 근데 이거 좀 정정해주세요.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협상 테이블에 총을 들고 들어가요. 누가 납치를 해 선수를. 어쨌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많은 협상을 하는 이제 회장으로 유명한데, 근데 저번 시즌부터 하려는 팀이 제시한 금액을 바로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 뭐 예를 들어 시몬스도 뭐 물론 에제를 놓치고서 시몬스로 돌아섰긴 했지만, 모기파 같은 경우도 바이아웃 바로 질러버리고, 맞아. 약간 에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맞춰준다고 하고. 예전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싸게 아스날로 그러니까. 왔잖아. 어쨌든 작년부터 이제 영입 기조가 좀 바뀐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완전 터진 느낌이야. 또 토트넘이 영입도 못했지만 방출도 못하는 팀이었는데 부슈코비치 돈으로만 치면 복덩이지 사실상. 그치. 거의 10배 장사를 했으니까. 세론도 20%나 붙고. 그렇게 하고 드라구신, 그 다음에 알리오 벨리스, 드라구신은 드디어 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비수마도 골칫덩어리였는데 요번에 계약 만료로, 사실상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갔어. 이렇게 말고도 유망주들을 이번에 되게 많이 팔았죠. 1군과 유망주 완전히 리빌딩하는 느낌. 공격진은 되게 아쉬워. 그치. 공격적으로는 영입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작년부터 계속 링크가 뜨고 있는 사비뉴. 이 선수는 내가 봤을 때는 딱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사질 수 있는 선수인데, 뭐 유명하잖아, 맨시티가 대체자를 구하고 있다. 혹시 사비뉴 대체자가 디오마게된가? 대체자를 구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적료도 되게 비싸. 작년에 맨시티에서 주전을 뛰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후보 선수인데 비싸게 부르고 있어가지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사실상.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베리발도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팀에서는 팔기 싫어한다고는 하고, 스펜스도 뭐 말이 있는데, 스펜스는 팀 입장에서 보면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좋았지. 진짜 비싸게 팔려면은 지금밖에 없을 것 같고, 아르헨티나 아하. 그쵸. 로메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완전히 끝났다. 로메로는 무조건 이번에 떠난다. 맞아. 어떻게 보면 실력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약한 포지션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북런던 라이벌이기 때문에. 아니, 아스날 거는 그쪽에 하셨잖아요. 네? 아스날 거는 그쪽에 하셨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러면 네? 강등당할 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 하세요. 쉿! 그러니까 약한 포지션은 공격 쪽으로는 아직 영입이 아예 없다. 근데 작년에도 공격진이 너무 안 좋았다. 특히 쿠두스 같은 경우는 1대1 돌파가 가능했지만 쿠두스 말고는 아무도 못했어. 그래서 개인기가 가능한 윙, 그 다음에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뭐 히살리송이 선수가 잔류를 계속 열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은 진짜 잘 써주기를 바랄 뿐이고. 일단 저는 마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롱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 경기에서도 마페가 좌우로 되게 많이 뿌려줬잖아요. 그런 패스가 왔을 때 안정적으로 돌파시켜갖고 좋은 크로스를 하든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윙어가 왔으면 좋겠는데, 사비뉴가 괜찮아요. 그런 나도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 그리고 진짜 비싸지만 가능하면 미토마. 아, 미토마. 저는 미토마 오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한번 동시에 노려보자고. 그렇지. 반씩 가져갈까? 저 우리 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수를 솔랑케가 물론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잘해. 근데 본머스 이전에 분명히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고, 본머스 때는 뭐 철광왕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서 솔직히 부상 많았잖아요. 그렇지. 저는 한 명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야? 일단 이 선수를 영입하면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데드립이랑 같이 뛰어본 적도 있는 선수고, 네. 데니 웰백입니다. 아, 웰백이요? 네. 웰백을 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렇지. 아마 조금 저렴하게 사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상대는 브라이튼이지만 만약에 제의를 한다면. 두 번째로는 확실한 실력이 있어요. 그렇지. 마무리 괜찮고 프리킥도 잘 찰 정도로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웰백이 진짜 신기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해줘. 맞아. 그리고 세 번째로 웰백을 사면 아스날 팬들을 놀릴 수 있습니다.
역주행 바로 가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안 오겠지.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웰벡 같은 그런 프로필의 선수를 사는 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데제르비 같은 경우는 크루피를 되게 원했었잖아. 사실 크루피 정도 되는 실력이면 안 원하는 팀이 없어. 그치. 원하지 않는 팀이 없어. 크루피는. 근데 진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본머스가 주축 선수들을 거의 지키고 있잖아. 사실 세넨시를 데리고 왔지만 특히 스코다고 크루피가 진짜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매물인데 본머스는 안 판다고 계속 막 하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한테 팔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크루피는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 봤을 때는 어려워. PSG가 제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선수 본인이 프랑스로 복귀를 지금 그치. 원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적 시장이 솔직히 좀 조용해요. 그리고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음. 남았으니까 1, 2주 안에 많은 소식들이 그치.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는 일단 이 8개 팀의 소식들은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개와 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스날이랑 토트넘이 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다? 시청자분들이 요청하셨을 때 그치.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다가 뭐 이 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토트넘으로 이적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아스날이랑 좀 진한 링크가 떴거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만 집중 탐구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유스 때부터 어떻게 컸는지 이런 거 알고 싶어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네, 그 선수들도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 정도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네, 매일매일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도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적 시장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12시에 토트넘의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가 있죠. 그렇죠. 아스날은 왜 이렇게 경기가 늦는 거야? 선수들 휴식을 줘서 뭐 어쩔 수 없는데 할 말이 없긴 한데 토트넘 두 번째 이제 프리시즌 경기 네, 라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화닥이었습니다. 안녕.